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도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행업계는 여름 성수기에 맞춰 무안을 출발하는 여행 상품도 늘릴 예정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지자체마다 축제 개최를 준비하고 있어서 국내 관광 역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최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 빌딩 숲을 뒤로 하고 1시간을 달리자 두바이 사막이 모습을 드러내고 스릴 넘치는 사막 투어가 시작됩니다. 진정한 사막 라이딩은 두바이에서. 지난해부터 인천국제공항을 시작으로 조금씩 열리던 하늘길.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면서 올해는 지방공항에서도 국제선 운항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다음 달 항공사 2곳이 전세기 운항을 신청했고 여름 성수기에는 항공사 서너 곳이 베트남 노선의 전세기 운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침체를 거듭해온 여행업계도 본격적인 해외 여행 상품 판매에 나섰습니다. 7월, 8월 달에 만약 이게 정상적으로 띄워진다 그러면 올 겨울이라든지 하반기 정도는 이 여행사가 100은 아니어도 한 50% 이상, 70% 이상은 저희가 수준이 되지 않겠냐. 국내 관광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이 완화되면서 이달부터는 3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도 관계부처 승인을 얻으면 개최가 가능해졌습니다. 대표적인 봄 축제인 한평 나비 대축제도 3년 만에 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수생식물을 새로 심고 축제장 곳곳을 정비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축제 안전관리 심의를 받아서 올해는 축제를 개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곡성 세계 장미축제, 여수 거북선 축제 등이 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 98개 축제 가운데 지금까지는 17개 축제만 취소된 상황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의 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성격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광양시가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100만 원씩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과 2살 배기 딸을 키우는 박가람 씨. 전남 광양시가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긴급 재난생활비 지급 대상입니다. 코로나가 장기가 되면서 이제 아이도 힘들고 저도 가정보육을 하면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지원금을 주신다고 하니까 좀 아이한테 필요한 것도 사주고 이제. 광양시는 4차 긴급 재난생활비로 갓난아이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 아동 청소년 2만 6천여 명에게만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며 추경 예산안 2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상적인 등교라든지 또 정상적인 그 학습 과정을 이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위로를 하고 또 부모님들께 그 수고를 좀 덜어드리고자 하는. 광양시 의원 예비 후보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장의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소상공인들은 정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없었다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거리두기라든가 인원 제한, 그다음에 영업시간 제한 모든 것들을 저희들은 그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협조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전혀 저희들한테 반영되지 않고. 혜택이 돌아가는 가정은 약 4분의 1로 광양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동안 20, 30만 원 선의 재난생활비가 지급되는 것과 비교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3차 지원금을 이미 다 받았잖아요. 그것도 아이들도 다 똑같이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이건 금액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모두들 단체장에 선심 쓰기 뭐 이런 거밖에. 광양시의회는 지원금의 타당성을 꼼꼼하게 살펴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6일 지방선거,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현직 군수를 포함해 6명의 후보가 맞붙는 신안군수 선거와 전현직 군수와 도의원 등 3파전을 보이고 있는 영광군수 선거를 박지성, 유승용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3만 8천 명의 주민이 사는 신안군에서는 민주당 소속 5명과 1명의 무소속 후보자가 군수 선거에 도전합니다. 유일한 무소속 후보인 고봉기 기술행정사는 기반 시설을 유치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삼성병원 같은 그런 병원들의 분원을 우리 신안군에 만들어서 아마 노인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싶습니다.
김행원 민주당 신안군 신해양발전위원장은 농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농업과 어업, 양식업자들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예산을 집중 편성하겠습니다. 국민 소득 수준을 높여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군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석배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상임감사는 관광산업과 농수산업의 가치를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신안, 반칙과 특권이 없는 신안, 공정한 신안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징검다리 사선에 도전하는 박우량 신안군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 중심지 정책을 민선 8기에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적으로 가보고 싶은 곳으로 될 겁니다. 봄에 와도 여름에 와도 가을에 와도 겨울에 와도 항상 꽃 피어 있는 그런 섬, 또 숲이 울창한 그런 섬을 만들어서 임흥빈 전 도의원은 삼선 경험을 바탕으로 연륙 연도를 강하게 추진하고 노인이 살기 좋은 신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8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희가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충분한 가용 예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한 차례 군수에 도전했던 천경배 후보는 생태 관광과 마을 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행복이 직결되는 행정을 귀담아 듣고 소통하고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다르게 신안을 위해 신안군수 선거는 민주당 당내 경쟁과 오는 5월로 예정된 현 군수의 재판 결과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주민 5만 1000여 명의 영광군에는 민주당 소속 2명이 경선에 나섰고 무소속 1명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내리 3선에 도전하는 현 김준성 군수는 지난 8년 군정 경험과 사업 성과를 내세웁니다. 미래산업정책과 더불어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등 인구 감소 대응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 창출로 영광의 미래 100년을 위한 경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개 읍면이 서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모든 국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삼선 도의원 출신 이동권 후보는 풍부한 의정 경험과 농업 분야 전문성, 청렴함을 내세웁니다. 분배 정의를 강조하며 투명한 행정 실현과 청년 농업인 육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빈부의 격차 어떤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앞으로 고루 잘 살고 고루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2006년 당선 후 낙마했다 16년 만에 다시 도전하는 강종만 전 군수는 무소속 당선 저력을 내세웁니다. SRF 발전소 문제 등을 비판하며 주요 갈등 현안 해결과 여성 농업인 청년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미래의 지향적인 면을 더 부각시키고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조 원의 영광 경제 시대를 열어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약속된 그런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영광군수 선거는 4년 만에 민주당 경선에서 다시 맞붙은 두 후보의 결과에 따라 무소속과 맞대결로 치러집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6일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명, 국민의힘은 2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모 마감 결과 광주시장 후보에 민주당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혜경 남부대 교수, 이용섭 현 광주시장, 정준호 변호사 등 4명이 등록했고 국민의힘은 주기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과 하헌식 전 광주 서구을 당협위원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남지사 후보로 민주당은 김영록 현 지사가 단독 신청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정현 전 의원과 이중효 전 영암무안신안 당협위원장이 나섰습니다.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KBS 목포 출발 서해안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유치와 관련해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이 경쟁하기에 앞서 경찰대와 육군사관학교처럼 국가가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과대학을 전남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안 되더라도 의미심장한 표라도 얻게 되면 호남 인재를 지키고 전남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이 이용섭, 강기정 후보가 고층 아파트 규제를 후퇴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용섭 후보가
주거지역 30층 규제 일부 완화를 말하고 강기정 후보도 주상복합 건물의 높이 규제 완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고층 아파트는 건설사와 토지주, 투기 세력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후죽순 들어선 고층 아파트는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양극화를 부추기고 재건축도 어려워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여수산단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노동계와 정당 등이 참여한 대책협의회가 꾸려졌습니다. 여수산단 폭발 안전사고 지역사회 대책협의회는 어제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산단 안전 문제에 정부와 기업, 여수시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목포에 입항 또는 기항하는 선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목포항 선원복지회관이 개관했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복지회관은 건물 면적 387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로 선원 휴게실과 선원 숙소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과 준공영제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목포시는 목포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따라 굴곡 혹은 중복 노선의 개선과 시민 맞춤형 노선에 중점을 두고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장흥구는 결식 우려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 식당을 운영합니다. 장흥구는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196명에게 일주일에 한 번 5인분의 간편식이나 도시락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광양시 금호동의 합성 천연가스 생산설비 철거 현장에서 51살 허모 씨가 7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시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난해 11월 다른 업체에 매각한 시설로 장비 등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앞서 오전 11시쯤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에서 작업 차량의 급유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68살 김모 씨가 중장비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조합 전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이 발주한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며 관련 업체 두 곳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조합 임원으로서 재개발 사업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렸고 범행이 부실공사로 이어졌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인수위원회 방문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영훈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정운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당선인의 지역 공약과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도 원희룡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을 만나 8대 공약과 의대 설립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이 광주가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4, 5도가량 높겠고요. 낮 동안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하늘도 함께 드러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면서 완연한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순천과 여수 등 전남의 6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저녁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까지 더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은데요. 현재 화순이 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한낮 기온은 24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곡성과 구례 2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 더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0도, 영암 23도, 강진 2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6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남부 해상은 바다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